본질 이전에 예. 자료 요청 간단하게 하고 본질이 좀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금융감독원장 일단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원장님께서 민주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주식거래 의혹 관련해서 보도가 났는데 2010년도에 조사에서 13명에 대해서는 미규 사실을 발견해서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당시에 적발했던 13명의 인적 사항하고 당시 고발 이유 그리고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이건 뭐 있을 겁니다. 바로 준비해서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예보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 예보 자금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해서 가교보험사 설립하면 400억 정도가 투입됐었죠. 네. 앞으로 향후 이제 계약 이전이나 인술 시 또 손실이 발생해서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냐? 그게 한번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보가 정말로 선제적으로 부실 예방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저는 이 문제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지금 사장님 예보가 관련 부보예금 규모가 어느 정도 아시죠? 3,331조입니다. 그죠? 그중에 97%는 은행, 보험, 정권에 돼 있고 3%만 저축은행 아니겠어요? 저축은행은 2021년 저축은행 사태로 돼가지고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단독 조사권을 갖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축은행 외의 업권에 대해서는 지금 또 경영이 악화돼서 적기 시정 조치 대상 회사만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사실상 부실이 현재 진행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외의 업권은 금융감독과 공동 검사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관련 법규를 좀 봤어요. 화면을 좀 띄워보실까요? 예금자 보호법과 금융위 설치법에 보면은 예보는 부보 금융회사에 대해서 금감원장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검사 참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에는 금감원장이 이런 요구에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동검사가 얼마나 됐냐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저축은행의 185건은 거의 70% 차지하고 은행 보험 정권은 한 75건, 한 28% 됩니다. 근데 그 중에 4대 금융지주회사 계열 금융사의 공동검사는 딱 2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법에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공동검사에 대해서 금감원과 예보가 MOU를 맺어서 시행 중인데 MOU 확인하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만 자기들끼리 업건별로 연간 1개만 공동검사하는 게 관행으로 굳혀져 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법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공동검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간 협의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건 전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거 법 밖에는 예보와 금감원이 공동검사 권한이 협의로 인해서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나중에 답변 주세요. 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잘 모르실 겁니다. 자, 금감원 검사하고 예보 검사는 달라요. 금감원 검사는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있을 때 발견해서 적발해서 제재에 중점을 두는 거고요. 예보는 보험 사고나 위험 관리,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해서 건전성 확보에 목적을 두는 거 아니에요. 두 기관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근데 부보예금이 아까 말씀 97%가 차지하는 보험이나 은행에 대해서 예보가 실질적으로 검사할 수 없으니까 위험이 쌓여도 속수무책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고 터지고 공적 자금만 투입하면은 결국 사후 약방문인 겁니다. 문제는 또 요것만 있냐? 아니에요. 중요한 게 정보입니다. 부실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화면 좀 띄워보실까요? 법적으로 예보는 부보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부실 우려 있는 금융회사를 결정하거나 보험료 산정을 하거나 또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해가는 업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금융회사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예보가 필요해서 인정하면은 금감원장은 해당 금융회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예보하고 금감원이 어떤 자료를 공유할 수 있냐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보가 직접 자료 요구하는 거는 보험료 산정 등 특수한 경우를 제하고는 없다. 이런 답변을 예보에서 했거든요. 그럼 어떤 정보를 보냐 이렇게 보니까 하늘하고 금감원은 MOU를 맺어갖고 정기보고서, 수시보고서, 그다음에 가공정보까지 같이 공유를 해요. 근데 예보는 정기보고서하고 1년 이상 주기로 오는 수시자료만 공유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금융회사가 비정기적으로 제출한 현황 정보나 또는 금감원의 자체분석 감독 자료에 공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공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보가 부실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파악해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선진 금융국에서는 중앙은행, 그다음에 감독 당국, 예금 보험 기구가 평상시에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에 법에 공동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MOU를 맺었다는 이유로 한 건씩밖에 안 하고요. 정보 공유하는 것도 정보의 가치가 차등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예보가 상시 검사 권한도 없고, 그러면 정보 수집을 통해서 금융사 부실 징후를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현재 상태로는 그게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보가 진짜 좀 시체 말하면 깜깜이 상태로 있다가 부실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조사 들어간다. 저는 이게 효율적이라고 안 봐요. 그러면 결국 공적 자금만 투자되고 국민 세금만 낭비되거든. 근데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원장님 혹시 거시경제금융회의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예, 있습니다. 예, 있고요. 예보사장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뭐 하는 기관이냐면요.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 양 기관 간의 의견이 있거나 이견이 있으면 여기서 안건을 올려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재부 차관을 비롯해서 아마 금감원 부원장하고 예보 부사장이 멤버일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0년 7월 이후로 이런 안건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두 분 원장님하고 예보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중에 터지고 돈 넣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려서 정보 공유하시고 서로 공동검사를 좀 늘리면은 최소한 지금 터지는 금융사고 중에서 일부라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 세금 전 절약된다고 봅니다. 이거 검토하셔가지고 종감 전까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자, 원장님 제가 다른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불법 사금융 건절 범정부 TF가 구성된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근데 현실은 TF나 뭐 구호 갖고 해결될 게 아닙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가 많이 났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 건. 캄보디아 건이 그겁니다. 저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데서 유통된 소위 무심사 급전, 신용불량자 가능 이런 광고를 통해서 피해자가 응답하면요. 바로 이름, 연락처, 계좌 정보 등 정보가 수집돼요. 이 수집된 정보 어디로 가냐? 불법 대부업자, 사기조직, 다크마켓을 통해 갖고 유통되죠. 그리고 바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불법 추심을 연결됩니다. 근데 이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유통이 이게 국경을 넘나들어요. 그래서 조직범죄 자금 흐름에도 관계되고요. 피해자는 단순한 광고 피해자가 아니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런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태도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경찰청이나 방통위든가 이런 불법 광고의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 보니까 올 10월까지 SNS 기반 불법 금융 광고 신고 건수 차단 요청이 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봤어요. 근데 금감원 내부에서는 플랫폼별이나 또 분기별로 과연 불법 금융 광고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 파악이 저는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플랫폼. 만약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체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플랫폼을 통해서 불법 광고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상반기에 이제 아마 온라인 금융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하신 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성과도 있는 거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벌 사업자인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여기 참여하지 않고 있죠. 맞습니까, 원장님? 그렇죠. 이들이 참여하자면 실질적으로 실효성 내 차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얘기도 안 되면 여긴 광고를 중단시키든지 가진금을 받든지 강력한 저는 행정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실효적으로 방안이 저는 제가 검토한 두 가지면 첫째, 광고주의 인정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나 대표자 실명, 금융업 등록증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추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자동 차단 AP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플랫폼이 광고를 업로드하게 되면은 금감원이 갖고 있는 블랙리스트나 패킹 매칭과 연동해서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API 표준을 설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API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여쭤보시면 예. 통신하면은 데이터나 기능을 서로 교환하게 돼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배달앱을 누르면 배달앱 지도가 뜨지 않습니까? 저 배달앱 지도 뜨는 게 네이버의 지도랑 연동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 프로토콜인데 저는 이걸 금감원에서 사전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하시면은 저는 불법 광고를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까도 말했던 글로벌 사업자가 안 들어와서 실효성이 없다는 거 그럼 거기 강력하게 제재하십시오. 못 쓰도록. 저는 그게 금감원의 바람직 태도로 보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 원장님께서 적답이 안 되시는 거는 지금 적답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혹시 제가 질의가 조금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답을 주셔도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업권별로 한 개씩만 예보와 공동검사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총량으로는 10건, 14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그게 현실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만 근데 그 현실적인 문제가 아마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당한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사항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불법 광고 통계 생산하라고 하는 부분도 유념해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 인증 의무화나 자동 차단 AFA 설정 부분도 현재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점검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